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도회에서는 해마다 역사 탐구하며 전시회를 가져왔습니다. 금년 2021년엔 인천 서구에서 일어난 사건들이 대한민국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탐구하였고 그 결과물을 가지고 전시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특별히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비대면 전시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 탐구로 나타난 내용을 보면 조선의 르네상스를 꿈꾸던 정조가 죽고 정선 왕후의 삽정과 60년 안동 김씨의 세도 정치로 얼룩진 70여 년의 세월, 천주교 종교 탄압과 영모 사건, 궁궐 화재, 이양선 출몰과 잦은 외세 침략으로 불법 승령과 약탈 등을 당하며 통상 요구 등으로 조선의 정체성은 무너져 갔습니다. 여기에 흉년, 기근, 홍수 등으로 백성들의 삶은 어려움이 커져갔습니다. 탄관오리의 횡포로 삼정이 문란해졌고 백성들의 삶은 강팍해져 갔습니다. 백성들은 여기저기서 폭동을 일으켰고 1862년에는 전국에서 밀란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철종이 죽고 고종이 등극했습니다. 12살의 어린 나이였었습니다. 그의 나이 15세의 병인박해로 일어난 프랑스와의 병인 양요, 그리고 5년 뒤 제너럴 쇼모노 사건으로 일어난 미국과의 신미 양요, 다시 5년 뒤 운영어 사건과 일본과의 조일 수호 조약, 이 모두가 인천 앞바다에서 일어난 사건들이었습니다. 국가의 기강은 송두리째 흔들렸고 왕권은 무시되었으며 백성들의 삶은 더욱 피폐해졌습니다. 위기의 조선은 국력 상실, 외교 침략, 국고 상실에 허약한 나라였습니다. 위기의 조선을 구하기 위한 조처로 고종은 개방정책을 추구했고 부국강병의 길을 추구했습니다. 이를 담당한 통리기무아문을 설치했으며 그러나 조선의 개화정책을 펼치기에는 그리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고종은 국가의 새로운 모델을 찾아 나섰습니다. 일본의 수신사와 신사유람단을 보내 별기군을 창설하였고 중국의 영선사를 보내 무기 제조 방법을 배워 기무창을 설치했습니다. 그러나 이모군란으로 말미암아 부국강병의 길은 군사력만이 아니었습니다. 미국과의 조미수호 조약이 체결되었습니다. 미국이 어떤 나라인지 알고자 보병사절단을 보냈습니다. 다녀온 홍영식은 기기의 제조 및 배, 차, 우편, 전보 등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급선무가 아닐 수 없고 미국의 교육 방법을 본받아 인재 양성을 해 백방으로 대응해야 된다고 역설했습니다. 이에 고종은 조선의 부국강병의 길은 별기군 같은 군사력보다 개화와 조선의 미래를 향한 인재 양성이란 큰 그림을 그리게 됐습니다. 그 시작이 아펜젤라와 언더우드 선교사 그리고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를 감당했습니다. 서구 문명 도입과 인재 양성, 그 모델이 배제학당인데 배제학당이라고 하는 말은 인재를 양성하는 학교, 그러니까 조선을 위해 인재를 양성하라는 왕명과도 같은 이름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조선의 부국강병의 시작으로 오늘의 대한민국이 세워졌고 기독교가 들어와 한국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찾은 결론, 조선의 개방과 개화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선교사들에게 고마움을 느껴야 한다는 것이고 이런 일들이 가능했던 것은 이 땅에 미국인들이 병원과 학교를 세울 수 있게 허락한 고종의 윤호였습니다. 전시물과 자료집을 통해 그 발전상을 확인했으면 합니다. 이를 위해 격려사를 영상으로 보내주신 김경훈 국회의원님과 이봉구 광복회장님 그리고 이재현 구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자료연구에 동참한 지역 청소년들과 재물보문아카이브 감리교 영상선교소 기관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 자료 전시회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우리나라의 역사를 새롭게 인식하는 그러한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지금부터 병인연이 이후 사회 경제적 문제에 대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866년 흥성대원군의 참주교도 학살과 탄압에 대항하여 프랑스 함대가 강화도에 침범한 사건입니다. 민가와 군영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 폭격을 가했으며 이러한 만행은 황해도 연안까지 미쳤습니다. 전족산선 전투의 침패는 프랑스군의 사기를 저하시켰고 결국 로즈 제독은 철수를 결정하였습니다. 제가 선정한 주제는 신명의 존귀와 국가모습 변화라는 제목으로 PPT를 만들었고요. 신명의 배경과 경과로는 제너럴 셔먼 사건에 대한 응징과 조선과의 통상 관계를 수립을 목적으로 하는 1871년에 조선을 침략하였습니다. 한미수호 통상조약으로 인해 기독교의 포교가 가능해졌지만 이들의 목표는 단순한 포교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인들이 위료, 교육 등으로 사로잡고 기독교인으로서 개화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또한 한국인들이 스스로의 발전과 계몽을 타파하길 원하며 온건적인 개혁을 추구했습니다. 그들이 추구한 대표적인 교육 이념 중 하나는 봉사정신으로 이러한 봉사정신을 가진 국가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길 원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고종이 직접 이름을 하사한 배제학당, 근대 최초의 여성학교 이화학당 등이 등장하였습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우리나라의 광복과 교육 혁신을 이끈 영화학당 인물들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설립일은 1892년 4월 20일에 마가렛 벤젤 존스 여사에 의하여 설립되었습니다. 인천 지역 최초의 군대식 교육기관으로 기독교 선교와 여성 계몽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광복과 교육 혁신을 이끈 영화학당 인물들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지금부터 근대 의료 간호사 양성 과정과 발전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1876년 문호개방 이후 박영선과 지석영 등의 조선인들이 일본에서 의술을 배워오며 서양의학이 처음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이때부터 조선에는 부산재생의원, 일본 관의원 등 근대적 의료기관이 설립되었으나 정부에 의해서 설립된 병원은 1885년 처음으로 지어졌고 이는 세중으로 불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갑 국회의원 김경우입니다. 오늘 더웨이 작은 도서관의 역사문화 탐구 자료 전시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드립니다. 우리 개항기 때 1885년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 분들이 우리 인천의 제물포항을 거쳐서 이 기독교 문화를 전파했는데요. 우리 유은실 이 관장님은 막대한 사료를 갖고 계셔서 몇 차례에 거쳐서 이 전시회를 했고요. 또 이번엔 근현대사의 이 사료 전시회를 통해서 우리 동네에 있는 지역의 주민들과 우리 아이들에게 근현대사의 발자취를 심어서 우리 서구 지역에 정말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을 또 이 발굴을 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는 이런 부분은 정말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백초 유한무 선생님은 백범 김구 선생님과 가까운 교분을 하시면서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이고 황허장, 계양구에 있는 황허장 독립만세운동을 계획한 심혁성 선생님 그리고 독립군 자금 모집 활동을 한 심영택 선생님께서는 우리 서구 출신의 이 지도자분들입니다. 더웨이 작은 도서관은 서구에 최초로 평화의 소녀상을 설치해서 정의와 평화의 소중함을 우리 지역 주민과 자라는 청소년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또한 이 근현대사 그리고 미군정 시대 이후에 이 현대사에 대한 조명 등등 해서 이 기독교 문화 또 미군정 시대 또 근현대사의 독립운동사 이런 것들을 계속 발굴하고 전시회를 하고 또 인문학 강의를 통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 또 우리 아이들에게 그야말로 삶의 양식을 또 역사의식을 고취해주고 계시는 이 부분은 정말 소중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국회에서 정말 좋은 책들을 우리 청소년들이 많이 읽을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전시회를 통해서 우리 청소년들과 지역 주민들이
근현대사의 대한민국의 발자취를 제대로 알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대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전시회를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두 전쟁은 한반도가 직접적으로 전쟁터가 되었고, 한반도를 놓고 일본과 청나라 혹은 일본과 러시아가 국군을 걸고 벌인 전쟁이기도 합니다. 또한 슬프게도 당시 조선은 침략의 야욕에 맞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전쟁을 내지 못하였습니다. 또 두 조약의 주안점은 일본이 한국을 지배하는 데에 의한 승인이기도 합니다. 저희는 이런 슬픈 역사를 공부를 하고 역사인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봉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선대들의 올곧은 정신을 자랑스럽게 이어나가 열심히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3.1운동에 대해 발표하고자 합니다. 3.1운동은 일제감정기의 절반이나 지속되었습니다. 비폭력적이고 정당한 만세 시위였으며 3.1운동의 시작으로 독립운동이 전 세계로 뻗어나갔습니다. 3.1운동에는 약 106만 명이 참가하여 553명이 사망, 12,000명이 체포될 만큼 많은 분들이 희생하셨습니다. 저는 3.1운동에 대해 조사해보면서 그동안 몰랐던 내용을 알게 되었고, 많은 분들이 희생하셨다는 점에서 한 번 더 우리나라 사람들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유관순 열사는 한국의 잔다르크이며 3.1운동의 꽃이라 불리는 3.1운동의 역사적 인물 중 가장 주목받는 사람입니다. 유관순은 1902년 11월 17일 충남 천안군 지평리에서 유준권과 이소재 사이에 3남 2녀 가운데 둘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유관순이 옥중에 남긴 말입니다.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귀와 코가 잘리고 내 손과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을 이길 수 있사오나 나라를 잃어버린 그 고통만은 견딜 수 없습니다. 나라를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서구에서 활동한 독립운동가들은 항일운동을 전개하기 위한 비밀결사단체 주비단을 조직한 심영택과 당시 수감된 김구의 탈출을 도모한 유한무, 그리고 계양면 장길이 장터에서 군중을 이끌고 독립을 외친 심혁성, 이렇게 3명입니다. 또한 여성 독립운동가도 있는데 광나원, 권애라, 양우조와 최선아 부부, 김유희가 바로 그들입니다. 이분들은 독립운동에 평생을 바치며 헌신했던 분들이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독립운동가가 아니라고 해서 잘 알려진 분들보다 못하시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이 고통받을 것을 알고 있음에도 조국에 헌신하여 끝까지 나라를 버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강북회 인천광역시 서구지회장 이문구입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무더운 삼복더위에 잃어버린 역사를 찾아 고생하시는 학생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 행사를 주관하신 더웨이 자문도서관 관장님, 이재현 서구청장님, 내빈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금년은 76주년 8.15 강북절이며 또한 연해주 방면에서 독립운동 하시던 여천 홍문도 장군님이 유해가 강북주를 맞이하여 대한민국 고국에 78년 만에 돌아오신 날이기도 합니다. 대전 국립현충원 묘지에 명명을 하시는 날이기도 하고요. 정말 기쁘고도 아련한 마음 금할 게 없습니다. 그러나 저 본인은 마음이 뿌듯합니다. 왜냐하면 강취당한 역사를 찾기 위하여 든든한 여러 학생분들이 있고 또한 근현대사를 찾아 전시회를 열어주시는 더웨이 자문도서관 관장님의 그 마음에 저는 감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독립운동가 안재 신채호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글귀가 선하게 들어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글귀 말입니다. 맞습니다. 역사는 과거가 잘못된 것을 알아야 반성하며 그 길을 두 번 다시 밟으면 안 된다는 것을 느낍니다. 8월 29일 경술국기는 치욕적인 날입니다. 을사오적 이완우가 4명이 나라를 일본 제국에 넘긴 그날이기도 합니다. 또한 요즘 아프가니스탄에서 일어나는 사태,
원룸의 패망, 원인은 다 민족, 반역자들이 나라를 매다는 것과 동일한 일입니다. 저희 대한민국은 과거의 시민지 36년을 생각하면 또한 자라나는 청소년 학생들에게는 자랑스럽게 보여줄 수 있는 감시당한 군 현대사를 찾아 많은 분들께 홍보하는 것이 학생 여러분이라고 생각하며 우리는 희망이 있으며 미래의 학생 여러분들이 있기에 대한민국은 더욱더 좋은 나라로 발전할 것입니다. 더의 작은 도서관 학생 여러분 감사합니다. 항일의병운동이란 일제를 몰아내고 자주독립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전개했던 운동, 즉 일제의 침략에 맞서 총과 칼을 들고 싸우며 나라를 지키려고 노력했던 운동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항일의병운동의 결과입니다. 의변 정쟁은 집권층의 부패와 무능 그리고 외세의 침략으로 인해 국가와 민족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일어난 애국운동의 대표적인 형태였고 민족의 강인한 저항 정신을 표출시켰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위안부에 대해 조사한 이윤서라고 합니다. 이 사진은 중국 해룡 장성에 있던 일본군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에는 조선인 처녀를 강제로 데려와서 위안부로 삼아라 라는 내용의 일본군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가 오픈되어 군부대 내에 일본군 강제 위안부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과거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리기로 결심한 김학순님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최초로 증언하셨습니다. 김학순님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처음 말하신 날을 기점으로 1991년 8월 14일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로 제정되었습니다. 일본이 전쟁에서 지자 일본군은 위안부를 숨기기 위해 위안부들을 한데 모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살아남은 여성들은 포로 수용소에 있다가 돌아오거나 개별적으로 힘겹게 돌아오기도 하였지만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경우도 많습니다. 돌아오는 방법을 몰랐거나 알았어도 포기하고 외국 땅에 남기도 했으며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가족 앞에도 떳떳이 나서기 어려웠던 이들은 가족과 이웃을 피해 숨어 지내는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김학순 할머니의 용기 있는 증언으로 여러 사람이 위안부에 대해 알게 되었고 피해 각국과 일본 시민단체가 연대하여 방안을 모색하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인 공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위안부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는 것은 어렵고 시간도 오래 걸리겠지만 우리는 우리가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위안부 이야기에 관심을 갖고 우리의 아픈 역사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역사 탐구를 하며 과거부터 현재까지 사람들의 생활 양식과 사회복지가 어떠했는지 또한 그것에 대한 연관성은 어떠한지 등을 알아보기 위해 이러한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건국신화는 하늘에서 환웅이 내려와 도망친 호랑이와는 달리 100일간 쑥과 마늘을 먹은 곰이 인간이 되어 환웅과 결혼을 하고 자식인 당군왕검을 낳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서구청장 이재현입니다. 모두 불편하시죠? 코로나19로 이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온라인으로나마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서구 역사문화탐구 자료전시관이 개최됨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유은식 관장님, 우리 서구의 문화와 이 역사, 이 전시회를 그동안 참 많이 해오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특별하게 이 작은 도서관에서 이 서구 역사를 또 서구 문화를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전시회를 열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서구 역사뿐만이 아니라 또한 대한민국의 중요한 역사, 우리 서구에 참 역사가 있을까라고 하는데 이 전시회에 살펴보니 우리 서구 역사를 참 이렇게 귀중한 역사가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문화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서구에 문화가 있을까? 이러한 부분을 조그마한 공간, 작은 도서관 같지만은 사실 큰 공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또한 15분 내지 20분 거리에 있는 주민분들께서 또한 청소년들께서
이용할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인 문화충전소로 지정이 되어 있죠. 예, 문화충전소 100개소 이상이 서구에 있는데 7호점으로 이미 오픈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문화충전소의 이 활성화 개념으로 이 자료 전시회가 열린다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리 서구에는 소중한 가치가 있는 공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서구 주민뿐만 아니라 특히 이 자라나는 미래 세대, 우리 서구 청소년들이 좋은 역사 자료들을, 문화 자료들을 탐구하고 한눈에 볼 수 있고 거기서 느끼면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는 게 무엇보다 소중한 가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코로나로 불편한 상황이지만 부디 이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이 문화, 역사, 이 탐구, 이 자료를 통해서 소중하게 느끼는 계기가 되길 빌겠습니다. 유은식 관장님과 준비해 주신 관계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많은 분들이 이 전시회에 참여를 해서 특히 청소년들이 참여를 해서 미래 가치 있는 일들에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모두 건강 주의하시고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